올해 인간 정리가 조금 되셨을 거야,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 때 조금 이제 을사년에는 좀 내가 외롭다? 막 이렇게 들 수도 있어. 근데 인간 정리가 된다라는 건 그동안에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인연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예전보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확장이 조금 될 것 같아, 하반기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당하림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25년 하반기 1981년생 45세 닭띠 운세 알아볼 건데요. 45세 닭띠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45세 닭띠분들이 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어떤 부분에서 많이 힘드셨을까요? 닭띠분들 꼼꼼해서 꼼꼼한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더 조금 그렇고 좀 예민하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깐깐하고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깐깐하시더라고. 꼼꼼하고. 그러니까 깐깐보다 꼼꼼이지. 그리고 안으로 좀 생각을 조금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조금 많아서 내가 나를 막 이렇게 가시나무새 같은 느낌? 그런 분들이 조금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40이 넘어가면서 이분들이 조금 많은 변화가 조금 일기 시작하고 그 전보다 30대보다는 45 되신 분들이 좀 더 편안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상담을 해보면. 근데 지금 현재는 나를 감추고 이제 상처 있는 거를 조금 밖으로 표출을 조금 잘 안 하세요. 남한테 이렇게 나의 아픔을 조금 이렇게 드러내는 거를 조금 싫어하시고 또 굳이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재작년부터 조금씩 풀리기는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사람으로 조금 시끄럽고 조금 아픈 기억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워낙 닭띠분들이 좀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조금 순리대로 조금 풀어가고자. 근데 자꾸 숨어.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숨는 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닭띠분들 올해 지금 45 돼가지고 좀 내가 변환점이 되는 해운년이긴 맞아요. 많은 변화가 있으셨을 거예요, 상반기에도. 근데 하반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닭띠분들이 어쨌든 간에 금전은 진짜 힘든데 어쨌든 살려는 주신다 하고 그다음 닭띠분들이 유형이 이제 연월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운세를 보실 때는 이거는 공통적으로 운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닭띠분들이 이제 조금 금전을 조금 이렇게 분산해서 조금 놓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없다고 하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 이런 유형들이 좀 많아요. 그동안에 금전에 조금 힘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하반기로 갈수록 지금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안정권이다, 나의 만족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내 욕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순차적으로 풀어가시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 중에 한 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손이다, 직원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갔다가도 다시 들어오는 형국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갔어. 근데 너무 힘들어. 그래갖고 다시 오는 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끊겼던 인연도 다시 조금 오는 형국이다. 그리고 올해는 근데 이분들을 내가 살펴보니까 이분들이 올해 인간 정리가 조금 되셨을 거야, 상반기에. 그래서 하반기 때 조금 이제 을사년에는 좀 내가 외롭다? 막 이렇게 들 수도 있어. 근데 인간 정리가 된다라는 건 그동안에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인연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예전보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확장이 조금 될 것 같아, 하반기에. 근데 이 인연이 정리가 돼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원이 있어. 직원들이 정리가 하나씩 돼야지 이제 고인물이 나가야지 세물이 다시 받을 수 있듯이 운도 인연도 내보내야지 새 인연이 또 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요때 하반기 때는 내가 인연 정리, 인간 정리, 그 다음에 또 무언가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거, 새로운 도전을 하는 시기,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고찰,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을까? 그럼 결론 나거든.
나 때문에 모든 게 이루어졌거든. 이거 45살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내년도, 내후년도 우리가 이제 40대를 중반에 딱 맞이했잖아요. 근데 이 45이라는 이 5라는 숫자에서 움직임이 너무 많다는 얘기야. 작년에는 조금 나로 인해서 아픔보다 내 주위에 아픈 거를 조금 정리했던 해야. 그리고 또 올해 상반기 때는 나로 인해서 내가 펼쳐졌던 인연들이 좀 떨어져 나갔어. 그리고 새 인연이 또 들어와. 그래서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순간이야. 근데 금전은 분명히 못 벌었다. 소리는 못 해요. 근데 45살에 이 운기는 모든 게 어느 정도 새로 출발하는 시점이야. 45에 내가 운이 확 바뀌어가지고 46 막 뻘쳐나간다 소리 지금 못 해요. 정리 과정. 인연도 정리, 나의 습관, 나의 생활, 가정적으로 무언가가 막 정리되는 거 있죠. 자손들도 내가 놓쳤던 거, 자녀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놓치고 갔던 거. 아이를 내가 잘 기른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45대니까 아이가 사춘기가 와서 내가 그동안에 워킹맘으로 살든 아빠가 밖으로 남자분들 밖으로 조금 내가 많이 일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안으로 조금 들어와서 내가 내 가정을 다지는 해.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작년에 이혼을 했어. 아니면 지금 소송 중이야. 그래서 내 지금 자리매김을 정리하는 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이든 사랑이든 내 가치관이던 이거에 대한 고찰을 정말 많이 하실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상반기 때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는 내가 막 물 돌린다 그래. 운을 돌린다 그러죠.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 적응하는 기간. 그 다음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 그래. 신유생 분들. 이게 뭔 말이냐면 아직 내가 중년에 중후한 맛과 그 다음에 깊은 고찰을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야. 이제 발걸음이 돼서 정리를 하는 45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새로운 도전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 그 다음에 집을 이사 운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완벽한 성주가 발복해서 이사하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서를 잡으면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적당한 수준에 맞는 문서가 들어와야 되는 수준이고, 그 다음에 혹여나, 일가 친척 중에, 선생님, 저는요, 정말 괜찮았었거든요. 다른 사람 힘들 때. 근데, 제가 갑자기 조금 안 좋아요. 근데 둘러보세요. 사돈네 팔촌이라도 돌아가신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야. 건너 상문이라도. 그러면 내가 운이 바뀌는 시기라고 하는 건 성주 운이 우리가 47살에 뭐 성주 운이 들어온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3, 4년, 5년 안짝으로 신조상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야. 그럼 이분들은 회원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상문은 제쳐내야 되는 거야. 없애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마음에 든 선생님한테 가서 구슬하시던 치성을 하시던 무슨 풀이를 해서라도 내가 막혀있는 장가시는 좀 제거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45이라는 이 숫자는 좀 묵직한 숫자예요. 왜냐면 딱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일적으로 가야 되지? 내가 워킹맘이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중년의 남자분이야. 그러면 분명히 남자분들은 내가 예를 들자면 사업을 인데까지 하고 싶었어. 한 분야에 내가 계속 월급만 타고 있었어. 근데 내가 지금 사업 돈도 그닥 없어. 근데 지금 시작할 것이냐? 한 1, 2년 있다가 내가 또 시작할 것이냐. 근데 불명한 것은 문서운은 있어요. 근데 센 문서는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은 기운을 내가 바꾸는 해운년. 그래서 주변 정리, 사람 정리, 사람 정리. 자, 예를 들면 부부에도 내가 인데까지 참고 살았어. 여자든 남자든 내가 참고 살았어. 근데 어느 순간 오만 정내미가 떨어져. 정말 정 떨어져. 그래가지고 요렇게만 닿아도 싫어. 이렇게만 닿아도 싫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바람을 폈어. 뻐질거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걸렸어. 응? 근데 그 전에 내가 용서를 했단 말이야. 아이들이 있고.
무언가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하고 다시 만났어. 근데 불명한 것은 이게 지금 삐그덕거리는 건 보이거든. 그래서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상담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 이거를 내가 개선할 수 있는 건지, 좀 진중하게 상담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꾸 이렇게 피하는 게 보이거든. 이거는 결혼을 하셨든 아니든 요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운이 바뀌고 있고 정리하는 과정이야. 이 정리한다라는 거는요, 그냥 기운 쪽으로 보잖아요. 운 쪽으로 보고 기운 쪽으로 보면 저 하늘에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 너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을 좀 바꿔볼래? 바꿔볼래? 좀 새롭게 시작해볼래? 그러면 주변 정리를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들어왔던 운수야. 근데 내가 깨달음이 없어. 아직도 모가지가 빳빳해. 그러면 언젠가는 그 모가지는 꺾어. 그래서 나를 더 낮추는 거는 어떤 거냐, 신유생분. 고생 진짜 많았고, 힘들었던 기억들이 엄청 많았어. 근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나로 인해 벌어졌던 거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이거를 깨끗하게, 어때요? 조금 청소하는, 이런 해운년이 조금 되실 거야. 그래서 나의 생각의 전환점이 불명하게 기운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사람을 쉽게 들이지 말아야 되고, 사람을 쉽게 내 마음에 품지 말아야 돼. 왜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가슴은 따뜻하게, 그 다음에 머리는 차갑게. 이거 신유생분들이 정말 잘하시는 거거든. 냉정할 때는 탁 냉정해. 그러니까 소가리를 여기로 하시는 분들이야. 그리고 보이지 않게 진짜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 신유생분들은. 내가 아프면 아프다 하고 얘기하는 게 낫고, 내가 슬프다 하면은 슬프다 하고 표현하는 게 나. 자꾸 지하세계로 자꾸 숨어. 나를 감추기 급급했단 말이야. 근데 나를 깰 수 있는 것도 나야.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나야. 나를 지옥 속으로 끌고 가는 것도 나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을사년 하반기는 어찌됐던 간에 가정도 편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결혼을 혹시 안 하시는 분들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내가 가슴 아프면서 울면서 생각할 게 아니고 조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가정적이나 여인전으로 안 오면 또 회사 직장으로도 올 수 있는 수전이에요. 그래서 뭐 이직을 한다던가 이사를 한다던가 이윤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어떤 거냐, 내가 내 문서를 놔두고 잠깐 월세를 만져야 돼. 변화를 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야. 내가 깨달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44, 45, 46은 내가 공부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5살 때 잘 움직여놔야지 6살 때 또 내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혜로운 하반기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